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국민이 다 알고 계시죠. 국민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지율이 또 추락을 했습니다. 오늘의 정찬 토픽 마지막입니다. 이재명 지지율 또 추락했다. 좌파 조사 업체들 허탈해서 좀 반응이 희한합니다. 조사 업체 반응이. 일단 이재명 지지율이 막 올라갔다고 하고 뭐 여론조사 김호준이 하는 데서는 70% 이야기하고 막 그랬죠. 그리고 리얼미터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리얼미터는 적 신뢰가 안 갑니다. 주로 이제 좌파 쪽에 유리한 여론조사를 고비고비마다 잘 내놓습니다. 고비고비 그때 왜 이렇게 이재명 지지율이 낮죠? 이런 말이 나오면은 높게 딱 나오고 하죠. 그래도 어쨌든 여러 가지 추세는 그것까지 다 속일 수는 없는 거죠. 그것까지 허위로 만들 수는 없는 거죠. 마사지, 소위 말하는 마사지나 해도 질문 문항이나 샘플 선택에서 어쨌든 조사는 하니까. 그런데 믿을 수가 없는 그 조사 기관이라는 분들이 많지만은 일단 추세를 알 수가 있으니까는 오늘 그 리얼미터가 발표를 했는데 지지율이 54.5다. 한 달 그 전에 한 51점 몇 가지 떨어졌다가 조금씩 오르고 있었는데 다시 한 달 만에 다시 하락을 했다. 지난주 일주일 사이에 1.5%포인트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 리얼미터가 발표를 하고 리얼미터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무슨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진 데 대해서 그 여권 안에서 특검법 합의 같은 이 혼선 같은 것이 있었고 정치적 혼란이 커지면서 이재명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결국 하락세로 마감했다. 정치적 혼란이 커지면서 그걸 제가 이 조사업체들이 그러니까 이재명 쪽에 좋은 결과를 내던 업체들이 허탈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멘붕이 막 오는 거죠. 이 조사가 완전히 그 엉터리로 발표할 수도 없고 일단 이런 게 나오니까는 그래서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것은 이재명 탓이 아니고 이 정치적으로 좀 혼란해서 뭐냐면 정청래하고 이 김병기하고 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막 싸우는 바람에 이재명 지지율이 좀 떨어진 거야. 이렇게 조사업체가 해석을 합니다. 이게 엉터리 해석이죠. 리얼미터 주장이죠. 이재명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떨어졌다. 당 때문에. 그런 주장인데 그런데 이게 얼마나 엉터리냐고 하면은 리얼미터가 이제 일간 지표, 그러니까는 5일부터 10일까지 그러니까 며칠 사이에 그 리얼미터가 조사를 한 거죠. 며칠 사이에 조사를 했는데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조사를 했는데 8일부터 12일까지 조사한 것을 취합을 해서 내놓은 게 1.5%포인트 떨어져서 54.5다. 그러면은 날짜별로는 어떠냐? 날짜별로 살펴보면은 미묘한 게 나옵니다. 이게 진짜 이재명 지지율 떨어진 이유지. 무슨 정치적 혼란. 일간 지표로 보면은 5일 날에 53.2%로 마감한 후에 10일 날에 57.8까지 상승을 했는데 취임 기자회견이 있었던 11일 55.4로 하락을 했고 그 다음날 52.0으로 또 추가 폭락을 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정치적 혼란 때문에 한 게 아니죠. 이재명 기자회견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재명 기자회견. 정말 보신 분들은 TV를 끄고 싶었을 겁니다. 저도 끄고 싶었는데 여러분들께 상황을 전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2시간 반 동안 정말 쿡쿡 참고 봤는데 하나는 별책 질문에 나온 거 우리 국민들 일주일 동안 317명 그 조지아 구치소에 구금이 돼서 인권 유린을 당하고 하는데 전혀 상황 파악도 못하고 해결도 못하고 그냥 변명만 하고 상황 마치 중계하듯이 이재명 그날 그렇게 했죠. 왜 이렇게 됐는지 정확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 그대로 이야기하는 그 참 무능력. 그리고 또 하나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예상한 논리를 가지고 무슨 선출된 권력이니 직접 선출, 간접 선출 해서 어쨌든 입법부가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정말 허황된 이야기한 것들 이런 것들이 지지율을 떨어뜨린 겁니다. 그런데 리얼미터는 무슨 정치적 혼란이 커지면서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 하락세로 마감했다. 자기들이 분석한 게 날짜별로 분석하면은 기자회견 이후에 떨어졌다는 거를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엉뚱한데 지금 원인을 찾고 있는 겁니다. 허탈해서 그렇죠. 당황해서 그렇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자기들 조사에서 떨어지니까. 여론조사 꽃, 김호준이 하는 거. 얼마 전에 69.5%가 나왔다. 지지율 70%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도 완전히 조작을 할 수는 없으니까 조작하면 여론조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하죠. 이번 주에는 69.1이다. 0.4% 약간 떨어졌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여론조사 꽃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약간 떨어졌지만은 전체 긍정응답 중에서는 특히 매우 잘한다는 응답이 크게 늘어나서 지지세가 단단해졌다. 국정 운영을 매우 잘한다, 매우 못한다. 보통 이렇게 하죠. 그래서 매우 잘한다를 그냥 합쳐서 긍정, 매우 못한다를 합쳐서 부정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전체가 떨어지니까는 겨우 찾아낸 것이 매우 잘한다가 더 많아졌어. 그래서 지지세가 단단해졌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종의 눈속임이죠. 눈속임을 좀 시도를 하는 여론조사 전체를 제가 엉터리라고 조작됐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죠. 만약에 정말 조작됐으면은 조만간이라도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이런 데서도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는 다만 이제 어떤 마사지를 하거나 샘플이나 질문 문항을 놓고 또는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것을 엉뚱하게 하면서 이재명은 잘하고 있는데 정청래하고 김병기 싸웠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데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갖고 또 허점을 찾아봐야 됩니다. 제가 그런 역할을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또 상황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재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그중에 제가 하나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지지율이 이제 떨어지죠. 이재명 지지율 떨어지고 탄핵 이야기 나오고 또 하야 이야기 나오고 오늘 그리고 재판 숙행 이야기도 나왔죠. 그러면 이재명이 뭔가 도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지금 도모를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 바로 특검의 국민의힘 의원들 수사 그것도 있지만 아예 그냥 국민의힘을 해산시켜버리겠다. 위원정당 해산. 정청래가 계속 이야기해왔던 거죠. 그런데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맡고는 정성호가 거기에 동의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과 교감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죠. 친명 7인의 자장 정성호. 그리고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은 위원정당 해산 청구는 법무부 장관이 합니다. 과거에 이석기 통진당을 해산시킬 때 박근혜 정부 시절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청구를 했죠. 지금 청구권자가 바로 정성호입니다. 그런데 정성호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다는 위원정당 해산 청구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오늘 민주당 이해식이 이재명의 신복이죠. 이해식 수행실장 이런 것도 했던 사람인데 이해식은 이재명을 대변하는 사람이죠. 이해식이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주무부처로서 법무부 내 태스크포스 그러니까 정당 해산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정성호가 추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종료된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다. 아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 개딸들에게 강성 지지층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위협하는 거죠. 국회에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청구권자가 세포 구성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답변 드리기 적절치 않다.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정당 해산 청구 제도는 무슨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수단이기에 신중히 엄격하게 고려돼야 한다.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고 정권을 지키는 이재명 정권을 지키는
마지막 카드라고 여기고 있겠죠. 그리고 또 이해식이 계속 묻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이 묻는 거랑 마찬가지죠. 윤석열의 유죄가 확정돼야만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청구가 가능한가? 그렇게 물으니까 정성호가 꼭 그렇지는 않다. 헌법재판소에서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을 때 적용한 일련의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하겠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자, 법무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 답변해서 제1야당의 비현정당 해산 심판 청구 이야기에 동조를 합니다. 민주당의 주장에 동조를 하는 이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 정말 안이하게 대처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이재명 정권 100일 동안. 그 100일 사이에 여러 가지가 지금 변했죠. 사람도 주류 세력도 다 지금 교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대기업의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는 그런 법안들도 막 만들고 하는 사이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대만에 4만 달러 올해 1인당 GDP 대만은 4만 달러를 뚫고 들어갔고 우리는 3만 달러에 갇혀 있다. 이것은 좀 장기적인 문제라고 해도 지금 당장 한미 협상해서 다 합의도 못하고 하는 바람에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에게 밀려버리는, 이게 앞으로 어디까지 여파가 갈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도 100일 동안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단 장동혁 대표의 입에서 탄핵하야, 이재명 탄핵하야, 또 재판 속행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조희대 대법원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라도 뭔가 좀 정치적 흐름의 변화, 상황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을 걸로 봅니다.